2021년 여름학기 수학적 사고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장 1절 다항함수와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수함수의 도함수하고 거듭제곱함수의 도함수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듭제곱함수 x의 n승 하는 모양을 n을 자연수를 넘어서 실수로 확장했을 때 x의 알파승을 미분하면 역시 같은 규칙을 가지고 알파 곱하기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이제 알고 있는 것이 한두 개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함수의 도함수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다면 그것들의 도함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는 도함수를 계산하는 법칙, 공식 이것에 대해서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함수가 상수함수와 어떤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졌어요. 즉 fx의 상수배를 가지고 어떤 함수가 만들어졌다면 그런 함수를 dx분의 d 미분하면 즉 그런 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하면 여기 곱해진 상수는 이 미분하는 이 과정 앞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곱해져 있는 함수만 미분해서 즉 이 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해서 주어진 상수를 그냥 곱하면 됩니다. 이것을 상수배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두 함수의 합으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다면 그 합의 도함수는 각각의 도함수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또 하나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덧셈 법칙이다 또는 합법칙이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뺄셈은 덧셈의 일종이죠. 그래서 어떤 두 함수를 뺄셈을 통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fx-gx 이런 모양의 함수의 도함수는 역시 덧셈처럼 각각의 도함수를 가지고 뺄셈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덧셈과 뺄셈은 같은 종류라고 보고요. 그래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합법칙이라고 하고요. 상수배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상수배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잠깐 살펴볼게요. 정의를 가지고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cfx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정의대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x 플러스 h에서 함수 값을 계산할 거니까 당연히 cf라는 함수를 가지고 x 플러스 h에서 함수 값을 계산했다는 의미는 f에서의 함수 값에 c를 곱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 f, x 플러스 h 이런 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그 다음은 이 함수의 x에서의 값을 빼주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cf에서 함수값 하는 것은 x에서의 함수값 하는 것은 f의 함수값에 c를 곱해주면 됩니다. c, fx 이렇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극한의 법칙을 써주면 돼요. 극한을 이번 학기 시작할 때 연습을 하면서 시작을 했죠. 여기 분자를 보면 여기 상수 c를 묶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수 c가 이 분자 전체에 곱해진 거니까 극한의 법칙을 써서 곱해진 상수는 극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상수 C는 극한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극한은 남은 것을 정리하면 분자가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자, 그렇다면 주어진 극한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런 모양이죠. 이것은 바로 fx의 도함수 f'x의 정의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결국 cfx를 미분하면 fx 미분한 것에 c를 곱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렇게 상수배의 법칙을 살펴봤고요. 덧셈과 뺄셈은 같은 모양이니까 예, 덧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fx 플러스 gx를 미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의대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주어진 함수의 x 플러스 h에서의 함수 값이니까 주어진 함수는 f와 g를 더한 거예요. 그렇다면 각각의 함수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fx 플러스 h 플러스 gx 플러스 h가 되겠죠. 거기에서 fx 플러스 gx를 빼준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분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f에 관한 값을 먼저 계산하고요. 그러면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g에 관한 값을 나중에 또 하나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가 되겠죠. 그러면 분자를 f와 g 두 개로 나눴으니까 이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값은 h분의 f에 관한 값 플러스 h분의 g에 관한 값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을 분해하면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플러스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개 더한 것의 극한이니까 결국 극한의 법칙, 각각의 극한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각각의 극한을 계산해서 더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극한은 뭔가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것은 바로 f'x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이건 f라는 함수가 g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주어진 함수는 g를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g의 도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fx 플러스 gx의 도함수는 fx의 도함수와 gx의 도함수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상수배의 법칙과 합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예, 이 미분에 관한 법칙과 앞에서 배웠던 거듭제곱 함수의 도함수 예, 그걸 가지고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교재의 예제 4번을 한번 보세요. 예, A번 dx분의 d 3x의 4승을 계산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여기 미분하려는 함수를 보니까 이 x의 4승이라는 함수에 3이라는 상수가 곱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상수배의 법칙을 쓸 수 있겠죠? 곱해진 상수 3은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되고 옆에 곱해져 있는 x의 4승의 도함수만 계산을 해서 거기에 곱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런데 x의 4승의 도함수는 앞에서 공식을 배웠습니다. 4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고요. 승수는 4에서 하나 빼주면 3승이 되죠. 그래서 x의 4승을 미분한 것은 4x의 3승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제는 거기에 3을 곱하면 되겠죠. 예, 계산하면 12x의 3승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B번 한번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x의 도함수를 계산해라 그랬어요. 역시 마이너스 x라는 것은 x에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가 곱해진 거죠. 그렇다면 곱해진 상수는 마이너스 1이고
그것은 앞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옆에 곱해져 있는 x만 미분해서 곱하면 되지요. x라는 것은 x의 1승입니다. 그럼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x라는 것은 x의 1승을 미분한 거니까 1승을 미분하면 1 나가서 곱해지고요. 승수는 x에 원래 있던 건 1이었으니까 거기서 1을 빼주면 1 마이너스 1승. 그런데 1에서 1을 빼면 0이니까 1 곱하기 x의 0승. 그런데 무엇에 0승하는 건 1이지요? 그러니까 1 곱하기 1. 그래서 결국은 1이 되지요. 예, 이렇게. 그래서 x를 미분하면 1이다라는 것은 이제 바로 계산을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두 수를 곱하면 마이너스 1과 1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지요. 예,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문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이걸 다 종합해서 예, 예제 5번 한번 볼까요? x의 8승 플러스 12x의 5승 마이너스 4x의 4승 플러스 10x의 3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예, 이렇게 거듭제곱 함수에 어떤 상수들이 곱해져 있고 그것들을 더하고 빼고 해서 만든 함수죠. 그렇죠? 그런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법칙을 다 쓰면 됩니다. 덧셈으로 연결된 것은 각각의 도함수를 계산해서 덧셈으로 연결하면 되고 뺄셈으로 연결된 것은 각각의 도함수를 뺄셈으로 연결하면 되고 그 안에서 각각의 항을 미분할 때 곱해진 상수가 있다면 밖으로 나가서 곱해 놓으면 되고 그렇죠. 자, 그럼 가볼까요? 첫 번째 항 x의 8승을 미분한 것 그렇죠. 거기다가 두 번째 항 12x의 5승을 미분한 거 더해주면 되는데 상수 12는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되고요. 그 옆에 곱해져 있는 x의 5승만 미분해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 마이너스로 연결하고요. 4x의 4승을 미분할 텐데 곱해진 4는 그냥 나가서 곱하면 되고요. 거기에 x의 4승을 미분해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 항은 플러스로 연결하면 되고요. 곱해진 상수 10은 그냥 밖으로 나가서 곱하면 되고요. 거기에 곱해져 있는 x의 3승만 미분해서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은 마이너스로 연결하면 되고요. 곱해진 상수 6은 그냥 곱하면 되고 옆에 곱해져 있는 x는 미분해서 곱하면 되고 플러스로 연결하고 그 다음 5를 미분해서 곱하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항부터 x의 8승을 미분하면 규칙대로 8, x의 승수는 하나 빼면 7승 해서 8x의 7승.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상수 12는 그냥 곱한 거고 x의 5승을 미분하면 역시 거듭제곱 함수 도함수 규칙 5, x의 4승. 어렵지 않죠? 세 번째 항 마이너스 4 그냥 곱하면 되고요. x의 4승을 미분하면 역시 거듭제곱 함수의 도함수 규칙을 씁니다. 4, x의 3승. 그렇죠? 승수는 앞으로 나가서 곱하고 그 새로 만들어지는 승수는 원래 있던 거에서 1을 빼주고 그렇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항 플러스로 연결하고요. 곱해진 상수 10은 그냥 갖다 곱하면 되고요. x의 3승 미분하면 거듭제곱 함수 미분하는 규칙 3, x의 제곱 그렇죠? 예, 그 다음 항 마이너스로 연결하고요. 곱해진 상수 6은 그냥 곱하면 되고요. x를 미분한 거 아까 x의 1승이라고 생각하고 미분했었죠. 1입니다. 갖다 쓰면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로 연결하고요. 5 상수함수 미분에 곱하면 되는데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앞에서 배웠죠. 영함수가 되죠. 예,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들을 정리하면 되네요. 첫 번째 항은 8x의 7승, 두 번째 항은 여기 앞에 있는 두 개의 상수를 곱하게 되면 12와 5를 곱하니까 60x의 4승. 그렇죠? 예, 세 번째 항은 여기 4와 4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6x의 3승. 그 다음 항, 네 번째 항도 10과 3을 곱해서 계산을 하면 30x의 제곱. 그렇죠? 예, 다섯 번째 항은 6하고 1 곱하면 6이니까 마이너스 6. 다 됐죠? 0은 쓸 거 없죠? 예, 더 하나 말하니까.
예, 이렇게 해서 답을 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제 5번을 통해서 예, 상수배의 법칙하고 합법칙 예, 이라는 것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걸 응용해서 이제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 앞에서 접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예,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6번 보세요. 교재의 예제 6번. 곡선 y는 x의 4승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4. 이 위에서 4차 곡선입니다. 이 위에서 접선이 수평이 되는 점을 구해라 그랬어요. 접선이 수평이다라는 것은 x축하고 평행이다. 그런 뜻입니다. x축하고 평행이다. 자, 그렇다면 x축과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기울기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기울기가 0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지요.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니까 예, 주어진 함수를 y라고 표현했다면 그 도함수 y'이 얘기를 해주지요. 그러니까 y''이 0 되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예, 접선의 기울기 0이 되는 곳, 그래서 y''은 0 되는 곳 찾으려고 하는데 y''이 0이 됐으면 좋겠고 y가 x의 4승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표현된 식이니까 이것을 미분한 게 y''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배웠던 법칙을 가지고 그대로 도함수 계산할 수 있습니다. x의 4승 미분하면 4x의 3승 마이너스 6x제곱을 미분하면 이제 상수 그대로 놓고 이 승수 나가서 곱하는 그런 계산을 바로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2x. 그렇죠? 자, 그리고 4는 미분하면 영함수지요. 그렇다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은 0으로 떨어지니까 쓸 게 없죠. 예, 해서 y''은 4x의 3승 마이너스 12x 이렇게 예,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0 되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 예, 이제 인수분해하려고 합니다. 전부 4x가 곱해져 있네요. 4x를 묶어낼 수 있죠. 그렇다면 첫 번째 항은 4x를 묶어냈으니까 x의 제곱이 남았고요.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3이 남았죠. 그렇죠?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3 하는 것은 3은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모양이니까 예,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두 개 곱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3은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럼 앞에 4x가 곱해진 거니까 거기 4x를 곱하면 이 전체가 인수분해 된 거죠. 예, 이제 이 값이 0 되는 곳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3개 곱한 것이 0 되는 곳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쪽이 0 되든지 두 번째 게 0 되든지 세 번째 게 0이 되면 되는데 첫 번째 항 4x가 0 되려면 x가 0이면 되겠죠. 두 번째 항 x 마이너스 루트 3이 0 되려면 x가 루트 3이면 되겠죠. 세 번째 항은 x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이 값이 0 되려고 하면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0으로 되는 x의 값을 3개를 찾았어요. 그렇죠? 예, x의 값이 있으면 다 된 거지만 그렇게 되는 점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x좌표와 y좌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x값에 대해서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x에 대입해서 y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x가 0이면 여기 x에 0을 대입하니까 y의 값은 4가 되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y의 값은 4가 되니까 이 점은 x의 값이 0이고 y가 4가 되면 그 점의 좌표는 0,4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한 점을 찾았고요. x의 값이 루트 3이다라고 하면 루트 3을 여기에 대입하면 제곱하면 3이 되지요. 그러니까 4승을 하면 4승은 제곱의 제곱이니까 9가 되지요. 그러니까 전체의 값은 9 마이너스 6하고 3 곱하면 18이니까 마이너스 18 플러스 4가 되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예, 해서 y 값은 마이너스 5가 돼요. x가 루트 3이면 y가 마이너스 5니까 그때의 점은 좌표가 루트 3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해 보면 여기는 4승이고 여기는 제곱이고 여기는 상수니까 아까 루트 3 대입했을 때하고 달라지는 게 없지요. 짝수승을 하면 루트 3 대입해서 4승 제곱 계산하는 거나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루트 3의 4승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계산하는 거나 없죠? 똑같죠? 예. 값이 똑같은 거니까 결국 x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y 값은 역시 마이너스 5다. 그렇죠? 그렇다면 주어진 점은 x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5가 되는 점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5.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접선이 수평이 되는 점을 좌표로 3개의 점을 찾았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수배 법칙과 합법칙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듭제곱 함수의 도함수라는 부분을 응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새로운 기초함수에 대해서 그 도함수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함수가 지수함수예요. 자, 그렇다면 지수함수를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을 수 있는데 혹시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잠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정도는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그렇게 해야 우리 수업을 공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렸다면 지금 이 학습 영상에서 언급해 주는 만큼은 다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지수함수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수를 하나 소개를 할 거예요. 그 수는 2라는 수입니다. 2라는 수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떤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런 수열이에요.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수열이에요. 이런 수열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이 극한을 2라는 수로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극한을 2라는 수로 정의를 했으니까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하는 수열을 보면 첫 번째 항부터 한번 써볼까요? n이 1이면 1 플러스 1분의 1, 2가 되죠. 그것의 1승이니까 첫 번째 항이 2가 돼요. n이 2가 되면 1 플러스 2분의 1, 2분의 3이죠. 그걸 제곱하면 4분의 9가 돼요. 그렇죠? n이 3이 되면 1 플러스 3분의 1, 3분의 4가 됩니다. 그것을 3승하면 27분의 64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수열을 가만히 살펴보면 2보다는 4분의 9가 크고요. 4분의 9보다는 27분의 64가 큰 값이고요. 뒤의 항이 계속 앞의 항보다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열의 특징은 첫 번째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열은 증가 수열이에요. 하지만 이 수열의 모양,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이렇게 만든 거죠. 이 값은 n의 값을 1, 2, 3, 4, 5 해서 무한히 바꿔가면서 계산을 해도 이 값은 3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위쪽으로 이것 전체보다 큰 어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위로 6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ounded above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위로 6개가 되는 수열이에요. 자, 그런데 위로 6개가 되는데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증가해 가야 되는데 위쪽으로 넘어갈 수 없는 값이 있어요. 3. 이 값은 못 넘어가는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계속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계속 오른쪽으로는 가지만 이 수를 전체적으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떤 소리냐 하면 이 왼쪽에 어딘가에 어떤 수가 있어서 이 수열이 수렴해 가는 곳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증가 수열인데 위로 유계라고 하면 이런 수열은 수렴한다라는 정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수렴하면 그 수렴하는 값이 있을 테니까 우리는 그 값을 e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e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이렇게 한 것은 e라는 수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여기 소문자 e는 수학자 오일러의 이름을 따서 e라고 소문자로 쓴 거예요. 오일러라는 수학자, 그 수학자의 이름,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이 이름의 이니셜 E를 소문자로 쓸 때는 굉장히 존경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E라는 수는 이렇게 정의된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지수함수라는 것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어떤 수 A를 하나 선택을 해요. 그럴 때 그 선택하는 A라는 수는 0보다 큰 수예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근데 그중에서 물론 0보다 큰 수 중에 1이 있지요. 1을 선택해도 되긴 됩니다. 이건 수학자들에 의해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인데 1을 선택해서 쓰는 수학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책에서는 A가 1인 케이스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해서 A가 0보다 큰 수인데 그중에 1은 아닌 수, 그런 수 A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런 수 A를 선택해서 이 A라는 수를 가지고 이런 함수를 만들 거예요. fx는 A의 x승. 이런 함수를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함수를 이제 이름을 줄게요. 뭐라고 부르냐? A를 밑수로 갖는 베이스, 밑수, 우리말로는 밑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를 밑수로 갖는 지수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지수함수라는 것은 모양이 A의 x승 이렇게 생긴 함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때 밑수라고 부르는 A라는 수는 0보다 큰 수고 그중에 1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1을 선택하면 1의 x승이 되겠죠. x를 실수 전체 집합에서 바꿔봐도 1은 몇 승을 해도 1이 됩니다. 해서 1의 x승은 항상 1이니까 1의 x승 하는 것을 지수함수로 묶어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함수는 상수함수 1하고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상수함수 1은 특별한 어떤 특징이 없으니까 그냥 지수함수 범주에서는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A라는 수는 0보다 크고 1이 아닌 걸로 어떤 수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E라는 수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우리 앞에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E라는 이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2.7, 1828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수예요. 이렇게 2.7, 1828, 1828, 459 이렇게 나가는 수입니다. 그래서 2.7 얼마 얼마 이렇게 나가는 수니까 당연히 0보다 크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수는 당연히 1은 아닌 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A 대신에 이 2라는 값을 선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대신에 2를 선택하면 A의 x승 하는 모양이 2의 x승 하는 모양으로 바뀌지요. 그렇죠? 그래서 2의 x승 이렇게 주어지는 이 함수를 이것도 지수함수예요. 특별하게 즉 2를 밑수로 갖는 지수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이 지수함수를 특별하게 자연지수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A의 x승 모양이다. 근데 그 중에 2의 x승 하는 것은 자연지수함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지수함수를 살펴보면 A라는 값이 1은 아닌 걸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0보다 큰데 1은 아닌 걸로
그렇다면 1보다 크든지 1보다 작든지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보다 크다 그러면 1보다 큰 수는 곱할 때마다 그 결과가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A의 X승하는 그 그래프가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0승은 1이니까 이렇게 y축하고는 여기 1에서 만나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y는 a의 x승,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1대1 함수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a가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은 수는 x를 바꿔서 점점 x의 값을 크게 해주면 곱해지는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곱할 때마다 1보다 작은 수니까 작아지겠죠, 결과가. 그렇죠? 해서 곱할 때마다 작아지니까 0승은 1이니까 역시 y축은 1하고 만나면서 감소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x의 값이 커질수록 a의 x승은 점점 작아지겠죠. a가 1보다 작은 수니까. 그렇죠? 해서 y는 a의 x승 하는 함수가 a가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다고 해도 당연히 0보다 큰 거예요. 이건 지수함수의 미수의 가정입니다. 1보다 작다고 하면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를 갖는다.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이건 감소하는 모양이건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니까 이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해요. 그래서 지수함수 a의 x승이라는 함수, 이 함수의 역함수, 이 함수를 fx라고 했다면 역함수는 f 인버스 x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때 f 인버스 x라는 것을 이런 기호로 표현할 거예요. 로그 a의 x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a의 x승의 역함수는 로그 a의 x라고 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로그 a의 x라는 이 함수를 마찬가지로 a를 밑수로 갖는 로그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a라는 것은 로그 함수에 있어서도 미수가 되는 거고 지수 함수에 있어서도 미수가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해서 로그 a의 x라는 함수는 a를 미수로 갖는 로그 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렇다면 지수 함수가 자연 지수 함수가 있었으니까 2의 x승 이것의 역함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미수가 2가 되는 그런 로그 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의미로는 y는 로그 2의 x 이렇게 써야 되는 함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의미는 이런 의미라고 하면 기호는 이런 기호를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로그 2에 하는 것을 ln 하는 것으로 바꿔서 씁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ln 하는 것은 로거리즘, L은 로거리즘. 앞에서 설명을 잠깐 했었죠. 로그 함수란 뜻이고요. N 하는 것은 내추럴, 자연 로그다 하는 뜻입니다. 해서 lnx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2의 x승의 역함수는 로그 x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lnx라고 쓴다. 읽을 때에는 로그 x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lnx라고 쓰는 이 로그 함수는 특별하게 자연 로그 함수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y가 lnx다. 또는 y가 로그 x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거꾸로 쓰면 여기 2의 하는 게 있는 거니까 2의 y승이 x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x가 2의 y승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y가 로그 x다라고 쓰는 거나 x가 2의 y승이다라고 쓰는 거나 같은 의미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마찬가지 y가 로그 a의 x다라고 쓰는 거나 a의 y승이 x다라고 쓰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x가 a의 y승이다. 이렇게 쓰는 것은 같은 의미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로그로 표현하는 것은 로그 표현이라고 하고요. 지수함수로 표현하는 것은 지수 표현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해 준 로그 표현과 지수 표현은 사실은 같은 의미다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칠판을 한번 지어 볼게요.
자, 그래서 지수함수가 미수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형태를 갖는다고 했죠. 0일 때 1을 지나가고, 예, 이렇게 y가 a의 x승이다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예, a가 1보다 큰 케이스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의 역함수라는 것은 로그 함수, 이 함수의 그래프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에다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대칭 이동을 해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자, 당연히 여기가 1이겠죠. 여기가 1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y는 로그 a의 x, 예,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a가 1보다 크면. 예, 1보다 작으면 역시 반대쪽으로 해서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a가 1보다 작은 케이스라고 하면 지수함수는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를 갖겠죠. 여기 1이고요. y는 a의 x승 이렇게. 그렇죠? 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것을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해주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똑같이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여기는 1이고요. y가 로그 a의 x. 예, 이 경우는 a가 1보다 작은 경우다. 예, 이렇게 그래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 이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하려고 하면 예, 우리 정의를 써서 계산을 할 거니까 극한이 필요하겠죠? 그때 필요한 극한을 먼저 유도를 할 거예요. 자, 이런 극한이 하나 필요합니다. 지수함수의 미수로 a를 선택했다면 약속한 대로 a는 0보다 커야 되고요. a는 1이 아닌 걸로 선택을 한 거고요. 그런 a에 대해서 예, 이런 극한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은 로그 a다. ln이라고 썼으니까 자연 로그입니다. 예, 로그 a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예,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의 h승 마이너스 1 이런 극한이 얼마냐라고 했다면 당연히 로그 2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죠? 예, a 대신에 2가 대응된 거니까 예, a를 2로 바꿔서 로그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7의 h승 마이너스 1 이 값이 얼마냐, 이 극한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다면 로그 7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 극한을 한번 유도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조금 전에 2라는 수를 수열의 극한을 가지고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 모양을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그걸 2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그 n을 x로 바꿔볼게요. 자, 그렇다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극한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승. 예, 이 값은 똑같이 2가 돼요. 예, 여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극한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x분의 1 하는 값을 다른 값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극한이 어떻게 바뀌냐? 지금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x분의 1 하는 것은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예, 전체는 무한대분의 1, 0으로 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극한은 변수를 t로 바꿔주면 t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1은 그냥 쓰면 되고요. x분의 1은 t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t라고 쓰면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 x가 있으니까 x는 x분의 1이 t면 당연히 x는 t분의 1이죠. 그렇죠? 해서 t분의 1로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전체가 바뀐 구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극한이나 예, 변수를 t로 써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의 t분의 1승 이렇게 쓴 거나 변한 게 없어요. 같은 구조를 가지니까 같은 값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도 2가 됩니다. 예, 이렇게 두 번째 극한을 얻었어요. 그럼 이 극한도 나중에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극한을 가지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극한으로 표현한 이 값이 2라는 수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같은 수예요. 그렇다면 같은 값이니까 양변에 밑수가 a인 로그를 똑같이 취하면 그 결과가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다가 로그를 취해 보겠습니다. 로그 a의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의 t분의 1승. 그것은 오른쪽에다가 로그를 취한 것하고 같아야 되죠. 오른쪽에 로그를 취하면 로그 a의 2가 되죠. 그렇죠? 자, 우선 이 값부터 먼저 계산을 해 볼게요. 로그의 성질이 있어요. 로그 a의 b 이런 값은 로그의 밑수를 바꿔서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밑수 c를 2로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럼 자연 로그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자연 로그로 바꿔주면 이 값은 예, 로그 a분의 ln이라고 쓴 게 자연 로그입니다. 로그 b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해서 로그 a의 b는 자연 로그로 바꿔서 로그 a 분의 여기 있는 b를 가지고 로그 b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 로그 a의 2는 자연 로그로 바꿔서 로그 a분의 로그 2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로그 2라는 것은 ln이라고 쓰는 자연 로그가 밑수가 2인 거니까 이것의 의미는 2의 몇 승이 2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2의 1승이 2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 2라는 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 2는 1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값은 계산하면 로그 a분의 1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왼쪽에 있는 이 로그 값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극한의 성질 중에 이런 성질이 또 있어요. 이걸 기억해 두세요. 극한은 로그하고 취하는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극한의 성질입니다. 연속인 범위에서는 항상 극한을 취하는 거나 연속인 그 어떤 함수를 취하는 거나 순서를 바꿔도 결과는 같아요. 그런 법칙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여기 1 플러스 t의 t분의 1승에 리미트, 극한을 먼저 취하고 결과를 내고 로그를 취한 거죠. 순서를 바꿨다라는 것은 로그를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극한을 취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값은 이거 순서를 바꿔서 로그를 먼저 취하고 1 플러스 t의 t분의 1승에다가 그 결과에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하는 극한을 취하겠다. 이렇게도 같아요. 됐지요? 자, 그러면 이 값은 이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아까 썼던 로그의 성질이 있죠. 로그 a에 어쩌고 하고 되어 있는데 그 안쪽에 있는 걸 보니까 로그 안쪽에 승수 t분의 1 승이 있어요. 그렇죠? 승수는 로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다는 성질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t분의 1이 로그 a의 1 플러스 t에 곱해지면 됩니다. 즉 t분의 1이 곱해진 거니까 t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 극한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t 이렇게 쓴 것하고 같아요. 됐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 최종적으로 쓴 이 극한이 바로 로그 a분의 1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결과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t는 로그 a분의 1이다. 이런 결과를 또 유도를 했어요. 어렵지 않죠? 또 여기서 또 한 단계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얻었던 결과 다시 한번 볼까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t가 로그 a분의 1이다. 그렇죠? 이제 이 리미트 안쪽에 있는 값의 분자 로그 a의 1 플러스 t를 이번에는 h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로그 a의 1 플러스 t가 h다 라고 쓰는 로그 표현은 지수 표현으로 바꾸면 a의 h승이 1 플러스 t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a의 h승이 1 플러스 t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t로 풀면 1을 넘겨서 t는 a의 h승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네, t로 풀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극한을 바꿔볼까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t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h로 바꿀 거예요. 자, 그렇다면 t가 0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t가 0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t는 a의 h승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값이 0으로 가야 되죠. 그렇다면 당연히 a의 h승이 1로 가줘야 거기서 1을 뺀 값이 0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a의 몇 승이 1이냐라는 건데 0승이 1이죠. 그러니까 h는 0으로 가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t가 0으로 갈 때라는 극한은 h로 바꾸면 h가 0으로 갈 때라는 극한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의 분모를 볼까요? 분모에 t가 있네요. 근데 조금 전에 t에 대해서 풀었어요. t는 a의 h승 마이너스 1이죠. 그렇다면 a의 h승 마이너스 1 하고 써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우리가 전체를 h라고 바꿔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극한은 h를 변수로 바꿔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a의 h승 마이너스 1분의 h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극한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값 로그 a분의 1하고 같아야 되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네 번째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수와 이수가 같은 거니까 당연히 역수도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이 극한분의 1 하는 것하고 로그 a분의 1 하는 이수의 역수 이것 분의 1 하는 것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쪽은 로그 a분의 1 그리고 그것 전체분의 1 한 거니까 이렇게 곱한 것분의 이렇게 곱한 거 예, 결국은 로그 a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이 값이 로그 a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극한의 성질을 쓸 거예요. 이 극한은 지금 여기 분모에다가 극한을 취하고 그것분의 1을 취한 거죠. 여기 상수 1 하는 이 분자에 있는 1은 그냥 극한을 취한 거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1. 이 값이 상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라는 법칙으로 1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각각 분모 분자의 극한을 취한 거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취하는 순서를 바꿔서 즉 극한을 취한 것하고 분의 1 역수를 취하는 것하고 순서를 바꿔서 여기다가 극한을 먼저 취하고 역수를 취한 건데 순서를 바꿔가지고 역수를 먼저 취하고 극한을 취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게 극한의 법칙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왼쪽에 있는 이 값을 순서를 바꿉니다. 예, 이 극한을 취했던 이 값을 먼저 역수를 취하고 분의 1, 그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극한을 취할 거예요. 이렇게 분의 1과 극한 취하는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극한 안쪽에 있는 이 값을 볼까요? 예, 이것분의 1이란 뜻이죠. a의 h승 마이너스 1분의 h 그것 전체분의 1.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 분자로 표현된 값을 역수를 취한 거니까 분모와 분자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해서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역수 취한 것은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이죠. 다 됐죠. 그러니까 이 값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이죠. 다 된 거죠? 예, 결국 이 값이 로그 a하고 같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극한을 얻었어요. 이건 기억해 두시고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값은 로그 a다. 예, 자연 로그로 a라는 값을 취한 거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이제 이 극한을 이용해서 예,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fx가 a의 x승이다. 이렇게 생긴 함수를
a를 미수로 갖는 지수함수다라고 불렀어요.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합니다. 정의대로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생긴 거죠. 이제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함수값을 쓰겠습니다. 분자를 정리하면 x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은 x 대신에 x 플러스 h라고 바꾸면 되니까 a의 x 플러스 h승이죠. fx는 a의 x승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a의 x 플러스 h승은 지수법칙 a의 x승과 a의 h승을 곱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분자는 거기에서 a의 x승을 빼준 값이죠. 그러면 이제 분자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a의 x승을 묶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x승으로 묶어내면 앞에서 a의 h승, 뒤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됐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극한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의 변수는 h예요. 극한의 변수가 h니까 문자로 썼다고 하더라도 h가 아닌 다른 문자로 표현된 것은 상수 역할밖에 못해요. 그렇죠? h가 변수, 극한의 변수가 h가 변수니까 여기 a의 x승 하는 것은 상수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극한의 법칙, 곱해져 있는 상수는 극한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a의 x승은 극한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돼요. 그렇다면 남는 것은 이것의 극한이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 근데 조금 전에 이 극한을 구했습니다. 예, 이 극한은 로그 a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결과를 얻었어요. 자, 그럼 결과를 살펴볼게요. a의 x승을 미분하면 a의 x승 곱하기 로그 a다. 어렵지 않죠? a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를 미분하라고 하면 그냥 똑같이 한번 씁니다. a의 x승. 거기서 끝내지 말고 예, 이 미수가 되는 a의 자연 로그를 취해서 로그 a를 다시 한번 곱해주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fx가 7의 x승이다. 도함수를 구해라. 같은 모양이죠. 똑같이 가볼까요? f'x는 7의 x승 똑같이 씁니다. 미수가 7이니까 곱하기 로그 7. 쉽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할게요. fx가 3의 x승이다. 도함수를 구해라. 똑같습니다. f'x는 3의 x승 똑같이 쓰고 미수가 3이니까 로그 3, 자연 로그로 3 해서 곱해주면 된다. 아주 쉽죠? 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 지수함수도 그 도함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fx가 2의 x승이다. 그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똑같은 법칙으로 갈 거니까 f'x는 2의 x승 똑같이 쓰고 미수가 2니까 로그 2라고 곱해주면 되는데 그렇죠? 여기 자연 로그는 미수가 2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2 하는 값은 1이지요. 그럼 곱하나 마나죠? 그래서 결과는 2의 x승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현상을 봤습니다. 2의 x승이라는 함수는 그 도함수의 모양도 자기 자신하고 같아요. 그렇죠. 예, 2의 x승은 미분해도 변하지 않고 2의 x승이다 라는 이런 특별한 결과를 얻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수가 2가 아닌 예, 자연 지수함수가 아닌 일반적인 지수함수는 거기에 로그 a를 곱한 모양이 가야 된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기본적인 얘기를 가지고 예, 교재에 있는 예제를 몇 개 풀어볼게요. 교재에 예제 8번 한번 볼까요? fx가 2의 x승 마이너스 x 이렇게 주어졌을 때 f'과 f의 더블 프라임을 구해라 그랬어요. 1개 도함수와 2개 도함수를 구하라는 뜻이지요. 예, 순차적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가볼까요? f'x는 순서대로 곱합니다. 예, 2의 x승 미분하면 2의 x승이죠. 그래서 2의 x승의 도함수 먼저 계산하고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연결을 하고요. 거기다가 x의 도함수를 갖다 써주면 되겠죠. x의 도함수는 x의 1승,
예, 미분하는 규칙대로 계산하니까 1이었죠. 그렇죠? 해서 x 미분한 게 1. 그러니까 2의 x승 마이너스 x라는 이 함수가 fx라면 f 프라임 x는 각각 미분해서 마이너스로 연결해서 2의 x승 마이너스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예, 처음에 주어진 함수의 이계도 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는 2의 x승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를 미분한 결과가 되겠죠? 미분해 볼까요? 2의 x승 미분하면 2의 x승이고 마이너스 연결하고 1 상수함수니까 미분하면 영함수고 그렇죠? 그렇다면 영함수는 더하나 마나죠? 예, 그래서 이계도 함수는 2의 x승이 됐죠.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 이후로부터는 3계도 함수, 4계도 함수 전부 어떻게 될까요? 이제 2계도 함수에서 2의 x승만 남았으니까 몇 번을 미분해도 변하지 않고 똑같겠죠? 그래서 3계도 함수 f의 트리플 프라임 예, 이 값도 2의 x승이다. 4계도 함수도 2의 x승이다. 예, 점점점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 f의 n계도 함수를 계산을 해도 이후부터는 2의 x승이다. 그렇죠? 즉 n이 2 이상이다라고만 하면 예, n계도 함수는 전부 2의 x승이 되겠죠. 그렇죠? 2계도 함수부터 2의 x승이었으니까 예, 이렇게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교재의 예제 9번 보세요. 곡선 y는 2의 x승 이 위에 어떤 점에서 접선과 주어진 직선 y는 2x라는 식을 갖는 직선 예, 이것이 평행이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xy 평면에 있는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것은 예, 서로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주어진 직선 y는 2x라는 이 직선하고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접선, 예, 이 곡선 위에 어떤 점에서 접선을 계산할 텐데 그 접선하고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 y는 2x의 기울기를 알고 있죠? y는 2x라고 주어진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수 2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야 되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도 2가 돼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예, y는 2x라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니까 예, 우리가 계산하려는 그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y의 도함수가 제공한다고 했어요. y 프라임 dx분의 dy. 그렇죠? 그렇다면 그 값이 2가 되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y가 2의 x승이니까 y를 미분한 dx분의 dy 또는 y 프라임 이것도 2의 x승이죠. 예, 그렇다면 2의 x승이 2가 되는 x의 값을 찾으시면 되네요. 그렇죠? 2의 x승이 2다. 로그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여기 미수가 2니까 바로 여기 있는 지수함수는 자연 지수함수고 이 역함수는 자연 로그 함수죠. 그렇다면 자연 로그로 표현하면 x는 로그 2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x의 값은 로그 2입니다. 그래야 2의 x승이 2가 되지요. 예. 자, 그렇다면 x의 값을 찾았으니까 y 값도 찾아야 되겠어요? 주어진 점을 구하려면. 그렇다면 이 함수의 식은 y는 2의 x승이니까 2의 x승의 x의 값이 로그 2가 되는 곳. 그렇다면 2의 x승은 x 대신에 로그 2를 대입해주면 2의 로그 2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로그 하는 이 함수는 ln이라고 쓴 이 함수는 자연 로그 해서 미수가 2. 그렇죠? 2의 몇 승 하는 이 함수도 자연 지수 함수 미수가 2.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로그라는 함수에 의해서 2가 옮겨갔다가 그 결과가 다시 자연 로그의 역함수가 되는 2의 x승 하는 함수에 의해서 다시 건너온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로 갔다가 그 역함수에 의해서 다시 온다면 자기 자신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 관계로 예, 지수와 로그 함수가 승수로 표현되면 이렇게 상쇄해 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쇄되고 2만 남아요. 자, 그러니까 y의 값은 2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다 됐죠? 예, 그럼 이제 점을 좌표로 써볼까요? x 좌표는 로그 2였어요. 그때 y 좌표는 2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점은
로그 2,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바로 이런 좌표를 갖는 이 점에서 접선을 계산을 하면 그 접선이 바로 y는 2x라는 직선하고 평행이 된다. 즉 기울기가 2가 된다. 그런 뜻이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지수함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지수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기 위해서 특별한 극한을 하나 유도를 했었고요. 이만큼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